공식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간단히 인천공항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은 수도 서울의 주요 국제공항이자 한국 최대 규모의 공항입니다. 아니, 한국인들이 질투나서 정말 미치겠어요. 한국으로 우승휴가 온 체코 스노보드팀 공항 나서자마자 기겁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체코 스노보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 공항에서부터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네는 공항 직원을 만나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내 한국 공항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그만 충격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연치 않게 방문한 한국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을 우연치 않게 방문했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야말로 저는 한국에 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스노보드 팀은 얼마 전에 열린 체코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저희는 우승 상금으로 일본으로 훈련 겸 휴가를 가게 되었거든요. TSUT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일본에 온 지 이틀 만에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국가였거든요. 사실 일본은 첫인상부터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은 계속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여행지를 건너뛰고 입실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일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벼랑간 호텔 직원이 다가오더니 정해진 시간 외에 입실은 불가능하니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서글서글한 미소와는 다른 냉정한 태도에 저희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저희가 다른 곳부터 들르기엔 시간도 위치도 너무나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입실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대기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이 직원은 지배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이 지배인은 번역기 앱을 통해 약속 시간도 안 지키는 민폐 손님 따위는 받지 않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니 저희의 예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그저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입실을 시켜달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그저 30분 먼저 와서 호텔 로비에서 대기한 것뿐이었거든요. 이럴 거면 대체 로비는 왜 만들어둔 것인가? 저희는 곧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첫날부터 망칠 수는 없었기에 그저 일본인들의 융통성 없음에 학을 떼며 호텔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호텔을 예약해서 어찌어찌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히로시마로 향하는 긴 여정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악천후로 인해 교통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체크인 가능 시간인 자정을 3분 정도 넘긴 시간에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숙소 직원은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체크인 시간이 지났으니 체크인을 도와줄 수 없다며 매정하게 저희를 내쫓더니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딱히 갈 데도 없었기에 그저 멍하니 잠긴 문만을 응시할 뿐이었죠. 물론 체크인 시간을 넘긴 건 저희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기상 상황으로 인해 3분 정도 늦은 것 가지고 비도 오는 새벽에 저희를 쫓아내는 건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가 저희를 쫓아낼 시간에 키만 건네줬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근처에는 숙소가 전무했기에 저희 팀원들은 그저 버려진 폐건물에서 노숙을 하는 최악의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춥고 비가 오는 밤은 정말 가혹했고 팀원들 중 몇 명은 감기에 걸리는 등 저희는 3분 늦은 것 치고는 꽤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폐쇄적이고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면에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고 이 나라에서는 뭘 해도 기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실망한 채 체코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머나먼 아시아 국가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옆국가인 한국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한국에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한국의 여행지에 대해 딱히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안 됐죠.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입국 수속 과정부터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일본 공항에서는 도저히 쓸모없어 보이는 과정들까지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느라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는데, 한국 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해놓아서 일본보다 5배 이상은 빠르게 수속 과정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모든 일 처리는 컴퓨터가 처리하고 직원들은 그저 감독관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공항의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이었어요. 갑자기 팀원 테레사의 여권에 문제가 생겼는지 인식이 잘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테레사는 일본에서 노숙을 하느라 컨디션이 몹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클 놓은 채 체코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죠. 저희는 체코인이 아닌 사람이 체코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녀는 한국인에게 체코어를 구사하다니 테레사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와 공항 직원은 서로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인 직원은 영어, 테레사는 체코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이러한 대화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중에서야 이 대화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한국인이 체코어를 알아듣는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했거든요. 이 대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저는 그 즉시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공항 직원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이 귀에 꽂고 있는 AI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이 이어폰은 내장된 AI 칩을 통해 감지한 외국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준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가 무슨 언어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저희는 할 줄 아는 각기 다른 외국어를 모조리 구사해 봤는데요. 그녀는 정말로 모든 외국어를 알아듣고 저희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기술 수준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미래시대에나 쓰일 법한 것을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체코 공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닌 체코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도 절대로 못 만들거든요. 체코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영어 외엔 다른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외국인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서조차도 제2외국어를 구사하기는커녕 모든 대화를 번역기 앱을 통해 하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나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본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조차 제대로 못했거든요. 도대체 영어를 못하는 직원을 선발할 거면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은 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일본 공항을 경험해보고 선진국도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자 엄청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혀를 내두르며 일단 예약해뒀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도 앱으로 검색해보니 예상 도착 시간이 저희가 체크인하기로 1시간, 2시간 전이었기에 저희는 얼추 체크인 시간과 가까운 시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체코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못해서 예상 도착 시간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일본에서도 예상 도착 시간이 맞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부 칼같이 정시를 지켰고 도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저희는 정말로 예상 도착 시간에 딱 맞게 숙소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시간이 맞아 떨어졌다는 점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일본을 먼저 경험했던 저희는 일본에서처럼 문전박대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 유사성이 있어서 문화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입구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저희는 일본에서 본의 아닌 노숙을 한 탓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5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숙소 주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숙박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그녀는 저희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저희는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는 듯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안 되지만 오늘은 마침 일찍 밤 청소를 마쳤기 때문에 그냥 일찍 체크인을 시켜준다고 했죠. 저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도 이른 시간에 체크인을 허락하는 경우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체크인을 일찍 하려면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렇게 이 시간이나 일찍 올 경우 거의 하루치의 숙박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저 청소를 빨리 끝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에게 기꺼이 방을 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희의 상태를 유심히 보시더니 왜 이렇게 골골대고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팀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감기에 걸린 팀원들도 몇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아주머니가 갑자기 한국어를 사용하며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숙소에 감기를 옮길까봐 그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나 친절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변하다니 저는 역시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구나 싶어 씁쓸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화가 난 듯 어디론가로 급하게 향하셨고 저희는 풀이 죽어 숙소 침대에 누워서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이 지났을까 아주머니가 노크를 해서 나와보니 그녀는 감기약과 수정과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차 그리고 호박죽이라는 음식을 내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화가 난 게 아닌 일본 측의 책임감 없는 대응에 화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는지 영어를 구사하며 아픈데 왜 밖에서 기다렸냐며 저희를 질책했는데요. 이내 한국인들은 감기에 걸리면 호박죽과 수정과를 먹는다며 저희 보고 빨리 먹어보라고 재촉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저 투숙객일 뿐인 저희에게 공짜로 음식을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대체 약은 어떻게 구해온 건지 저희는 엄청난 감동과 이유 모를 죄송한 감정이 들어서 누구도 선뜻 아주머니의 음식과 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웬만한 유럽의 숙박시설에서는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비나 방역비 명목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한국인 아주머니의 호의를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또한 체코에서는 약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기본적인 약 한 번 사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기에 저희는 약만큼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국에서는 과자 사 먹을 정도의 돈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체코에서는 약사들 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조건 비싼 값에 약국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돈에 눈이 먼 약사들은 의사들과도 짜고 치며 시민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는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기본적인 약임에도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들고 오라며 거짓말을 쳐대서 돈을 이중으로 들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코인들은 약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본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약을 편의점에서 그것도 놀랍도록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인프라적으로도 엄청난 선진국이지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 또한 제정해 놓은 듯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병원비도 약값만큼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그저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평생 동안 병원 한 번 못 가보는 사람들도 많은 체코이기에 체코가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기에는 30년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신 건강식과 약을 먹고 푹 쉴 수 있었고 다행히 다음날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만 보여주니 저희는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런 나라의 스키장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훈련을 해보기로 했죠.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이곳에서 스키장에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버스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산소까지 가는데 그 정도밖에 안 걸릴 수가 있단 말이며 대중교통을 타고 스키장에 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체코는 도로 인프라 자체가 낙후돼서 스키장 같은 산속에 가려면 빔 돌아가야 해서 반나절은 걸리고 대중교통은 애초에 프라하 시내 중심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에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로 버스를 타고 1시간도 안 되어 스키장에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눈도 풍부하고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는 한국 스키장의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체코의 스키장은 예산 부족으로 눈과 모래를 섞어서 깔아놔서 충격 흡수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넘어지면 심한 부상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키장마저 수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스키장은 곤돌라도 굉장히 안정돼 보였고 안전바와 안전그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체코는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고물 곤돌라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안정감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바는 고장 나 있고 안전그물도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타야 하죠. 실제로 체코 스키장에서는 곤돌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안전규정도 예산도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의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수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선진적인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훈련을 하면서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매너 좋은 한국인들과 함께 신나는 훈련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단점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형편없는 일본 덕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고마움마저 들었는데요.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선진국 그 자체였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체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